최근 신림동 CCTV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봉천동에서도 벌어져서 경찰이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CCTV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림동 CCTV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그 5월 28일 오전에 이제 귀가하는 여성을 이제 어떤 이제 남성이 쫓아갔죠. 네. 네. 그런데 이제 CCTV 동영상을 보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문이 이제 닫혔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피해 여성이 CCTV를 보고 나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결국 이제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이라는 좀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네. 이제 동영상을 올렸죠. 근데 그걸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보고 이게 무슨 영화 스릴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네.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이슈가 됐던 네, 사건. 많은 분들이 참 영상을 보면서 아찔했다라는 네.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경찰이 주거 침입죄를 적용을 했어요. 저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이라고 그런 이제 강간미수라는 그런 문구로 결국 동영상은 올렸지만 네. 이게 이제 강간미수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주거 침입으로 이렇게 이제 긴급 체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것도 네. 사람이 집을 들어가야 주거 침입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이고 밖에서 문을 두드린 정도로는 네.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주거 침입 이제 미수죄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주거 침입으로 이제 체포까지 하게 된 이유는 네. 그 CCTV 동영상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려고 한 10분 동안 번호의 불빛도 뭐 지문 같은 거 네. 있으니까 번호 키고 확인하려고 하고 또 두드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한 10분쯤 되니까 예, 예.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죄질이 네. 나쁘다. 이래서 체포는 했죠. 근데 주거 침입으로 이제 체포를 이제 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간미수로 죄명을 변경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여론을 의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네, 이제 그 동영상 자체가 강간미수 동영상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강간미수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강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뭐 저 안에 뭐 고백하러 들어가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들어가는 목적은 강간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그런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니까 주거질이 강간미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결국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 근데 검찰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결국 강간미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했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주거침입 강간미수를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그냥 법원에 근데 이제 판단이 나와야죠. 그렇죠. 판단 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죄질이 너무 나쁘고 또 도주할 우려가 있다.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발부된 것이지 주거침입 강간미수가 인정돼서 발부된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지금 모두 이게 정황 아닌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이번 사건의 판단은 이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이 네. 그 강간미수의 그 실행에 착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을 두드린 그 협박이 과연 강간죄에 필요한 협박이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영상에 나타난 죄질만으로는 너무나 아주 죄질이 나빠서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죄명까지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주거침입 미수죄도 있고 네. 또 협박죄도 있고 협박죄도 최고형이 3년 이하니까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최고형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죄명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은 그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좀 이와 비슷한 좀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판례가 있을까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네. 결국 강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예. 막 그러다 창문으로 이제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자가 다른 창문 쪽을 보면서
내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 강간 미수의 그 폭행 협박의 실행에 착수 시기를 창문으로 뛰어 들어간 시점을 잡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사건은 이제 이미 강간 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실행의 착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죠. 원래 이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경우에 이때 네, 이제 예. 결국 실행의 착수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갈 때 강간죄 실행의 착수 순간부터. 시기로 본 것이죠. 그랬구나라는 네. 거군요. 어쨌든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소위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예, 있어야 예.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범죄 구성 요건은 이제 주관적인 요건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형평성 있게 처벌이 되니까요. 그 여기서 문제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성립되려면 먼저 주거 침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거 침입이 아니고 주거 침입 미수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주거 안에 침입이 들어가야 되죠. 구체적인 네. 행동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침입해서 강간을 시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 피해자가 저항을 했을 때 그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다거나 또는 저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간 적도 없는데 무슨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결국 현저히 곤란하게 할 협박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협박이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 침입 강간 미수는 네. 어느 쪽으로 봐도 객관적 요건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간 적도 없기 때문에 저항을 결국 불가능하게 무슨 시도하는 폭행 협박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다른 예를 든다면 그러면 문을 여기서는 두드리기만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죠. 네.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문만 두드렸는데 너는 분명히 추행이 아니라 강간하려고 하는 거라고 단정을 해서 강제추행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주거침입 강간미수죄가 된다면 네. 그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 맞지 않고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죠. 예단을 갖는 것이죠. 네. 너는 분명히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뭐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가서 너무 술이 취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져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건 뭐 다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강간을 해서 상대를 제압해서 강간을 네. 뭐 한 것처럼 했으니까 예. 객관적인 구성 요건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네. 주거 침입 강간 미수를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여성이 뭐 재빠르게 신고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성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해결하는 것은 이제 여성 스스로가 조심하는 해결책과 또 예. 사회적으로 안전지대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성으로서 조심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항시 주변을 또 잘 살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일이죠. 그다음에 뭐 호루라기나 뭐 스프레이나 네. 또 뭐 심지어는 뭐 전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갖고 다니는 그런 이제 호신용 도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면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안전 사각지대에 이제 사회에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방범 CCTV 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하나는 요새 안심 기가 서비스라는 것을 네. 운영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거기가 아주 위험하고 네. 좀 우범지대 갔다 하면 전화를 하면 네. 그분이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도착하기 20분 전에 2인 1조로 그 도와줄 사람이 도착을 해요. 네. 스카우트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 도착하면 그분들이 집까지 안심 귀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심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예. 이 휴대폰에다 안심이 앱을 깔아놓으면 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핸드폰을 흔들면 돼요. 그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흔들기만 하면 바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네. 이게 위치가 확정되니까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이제 여러 이제 그 사회에 여러 이제 보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이 앱을 안 깔아도 그런 거 할 때 이거 흔들면 곧 오겠구나 해서 이제 범행을 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심이 앱 제도는 지금 많이 이용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경고적 형사처벌의 경고적 효력으로 이번 사건 같은 스토킹의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스토킹의 처벌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이게 너무 약하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 이제 계류는 돼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보들, 네. 뭐 저희가 지금 이 TV를 통해서 보는 뭐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좀 이런 것들은 좀 권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범죄라는 게 분명히 이제 이걸 범죄인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좀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항시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그 본성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그 본성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네.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니까 네. 이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그 시브리서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네.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장성해야 된다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이게 마음을 아주 무디어져서 이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을 때 이때 네.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그 양심의 이 불을 켜서 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또 그 사회에서 뭐 CCTV를 증설하고 안심이 앱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안전장치들이 모든 사람 사이에 서로가 다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사회에 이렇게 다 퍼져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범죄가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또 네. 진짜 안전한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겠죠. 네, 믿음의 안전장치가 좀 네.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